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바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쓰셨던 글들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일부분 사전 검증 제대로 되는가요?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안함 음모, 윤석열 퇴진인 것입니다.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톱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의 혁신을 이끌 수장으로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발표가 되자마자요, 그의 과거 논란의 주장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아닌가요? 이 다수당들이 이명 박근혜 10년을 만들어낸 공동정부 깨진 방조범들이죠. 저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쓰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오만함의 분노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앞에 속장만으로 자기 자신 앞에 성찰하는 자세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쓰셨던 글들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일부분 사전 검증 제대로 되는가요?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찐이라는 그만큼 외부인이었다는 뜻으로 보셔야죠. 당에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성공한 CEO이면서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수십 년간 꾸준히 우리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이분 선임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기 맞나요? 근데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먼저? 우선 이래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70년대 학번이고요. 7호 학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속공학과를 나왔는데 학교를 2번이나 제적당했어요. 제적당해서 또 투옥 생활을 했고 나중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후에 뭐 사업도 하기도 하고 주로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원과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그쪽 운동도 많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드 반대 운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최근에 이제 본인의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친중, 친러, 친북 이런 어떤 아주 일관된 노선과 함께 또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글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천안함 이 폭침에 대해서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대선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 결과가 바뀌었다는 듯한 또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또 코로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기본적인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어떤 이거와 전혀 다른 지금 이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분이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주도할지, 그럼 민주당의 혁신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폭침이 아니라 자폭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그러면 노선을 친중, 친북, 친러로 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가장 최근에는 민간 담론법인 싱크탱크의 바른백년을 설립했고 서울대 출신에다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 발기인을 1983년도에 지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건 바로 과거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글, 그의 주장인데요. 3년 전엔 코로나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지난 2월에는 하루라도 빨리
윤가물이 윤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은데 권력에서 끌어내려야. 근데 가장 논란이 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폭된 천안함 사건 조작, 남북관계 파탄낸 미국의 패권 세력. 일단 이런저런 글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오늘 저 뉴스를 듣고 이 서울대 운동권 출신 이내경 명예이사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여기저기 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이 방금 설명 주신 대로 그 운동권 내부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알려진 부분이지만 대중적으로 이제 오늘 처음 알려졌는데요. 제가 이분의 이제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이내경의 격동세계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가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놀랄 만한 글들이 최근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백년이라는 그 사단법인 명예이사장 자격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지인들에게 또는 그 다른 백년의 회원분들에게 이메일로 글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글들의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천안함 자폭설뿐만 아니라 모든 건 미국의 음모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다라는 것으로 세계적 관점을 보고 있고, 제가 그 블로그에서 봤을 때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탓이 아니라 나토의,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나토의 동진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보다 미국의 패권욕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 반일의 과거 이른바 운동권 세력의 어떤 그 인식에 그대로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친중 친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친중 친북의 관점에서 이 국제 정세와 국제 질서를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해서 저는 천안함 폭침 자폭설도 그렇고 코로나 미국 진원설도 그렇고 전부 그런 그 과거의 동굴의 인식이 있으면 그런 식의 생각들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이제 기자분들이 더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내일 더 취재를 하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저 부분, 자폭된 천안함 사건 조작. 앞서 잠깐 밑그림으로, 잠깐 화면으로도 지나갔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요. 쭉 그런 SNS들을 보면 혹은 본인의 여러 글들을 보면 현재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본인의 주장을 여러 가지로 냈어요.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천안함 사건은 자폭된 혹은 조작 사건이다. 다음 하면 또 있습니다. 뭐 윤 대통령 퇴진 말고도 여기 보면 볼수록 이재명은 든든하고 윤 대통령은 불안하다. 알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는 박식하고 윤 대통령은 무식하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셨던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몰다니, 이 정도면 하나하나의 뭐 문장 맥락보다는 전반적인 걸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사상과 이런 생각을 좀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이게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그 신념을 소상히 밝히는 게 기자 간담회나 기자 회견을 할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그 SNS 글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채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특히 이제 천안함 폭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폭침 북한의 이 소행이 명백하다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자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옹호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 주장이라면 충분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이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이끌 만큼 이 다수 국민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와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이래경 그 내정자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한 인연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성공적인 그 CEO로 살고 사실상 인생 1막을 이제 마무리한 이후에 인생 2막을 좀 새롭게 살고 있는 뭐 롤모델로 제가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구장 차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업에서는 은퇴하고 약간 귀농과 귀촌과 같은 이런 삶도 살고 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뜻을 동조하는 어떤 이제 동지들을 뭐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뭐 그 여생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 이게 은퇴한 분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이 자유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의 내정을 하고 보니
이분의 어떤 사고가 보편적으로 다수 국민에게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까지 이재명 대표 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얘기. 미국 정보 조직이 지난 우리 대선에 분명히 깊숙이 개입했을 거라는 가장 최근 주장도 있고요.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말말말 앞에 화면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실 오전 내내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부분. 자폭된 천안함 사건은 조작됐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현충일이 바로 내일이고 오늘 하루 전날이잖아요.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사를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앉혔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사과를 않고 자기 입장 고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혁신위원장 하면 안 되죠. 사과나 이렇게 해명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원인 불명이라고 하시면은 저희도 뭐 할 수 없죠. 그분은 고소를 하고 당연히 해촉을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도 정부 발표를 존중한다고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는데 혁신위원장은 원인 불명이라고 하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최원일 전 3당과 통화를 했는데 사실은 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일이고 지난 일인데도 계속해서 정치권에 공방이 되는 게 본인으로서는 참 씁쓸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해촉 조치가 없으면 법적 대응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좀 더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이걸 원인 분명이라고 했다. 현충일 때 좋은 선물을 잘 받은 것 같다. 상당히 좀 비꼬는 말투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인으로서는 뭐 그 자기 일기장에 무슨 말을 쓰던 그걸 가지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뭐 문제될 소지는 없을 거라 생각 듭니다만은 이제는 공당, 특히나 거대 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인물로서 과거 본인의 발언이라든지 본인의 과거 글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 정리를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문재인 정부, 뭐 그 전 정부에서도 정부 입장이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인정한 사실이고요. 북한에 의해서 이러한 폭침 사건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뭐 개인적으로야 뭐 개인일 때는 사인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이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이 부분을 과연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만 지지하는 적극적인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얘기들을 앞으로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꽤 논란이 좀 크죠? 아직 좀 의견 수렴이 이게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계속 될지 어떨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일 날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 얘기를 했고 설전 변호사는 일단 본인 과거 발언에 대한 여러 정도 숙이나 혹은 뭐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근데 김근식 교수님 잠시만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 이 부분인데 본인 과거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폭격일 거란 근거가 없고 자폭일 수 있다. 여전히 원인 불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자마자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 연결된 이제 언론사 전화 인터뷰에서 저 입장을 냈다고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인 불명이다, 알 수 없다, 자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고요. 저는 우리 설주환 변호사가 우려하는 것처럼 사연일 때 일기장에 쓴 심정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공당의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았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해명하고 아니 입장을 바꿀 것인지를 정해야 될 텐데 오늘 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입장이고요. 제가 봐도 만약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제는 서로 교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고 맡기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적어도 기존의 입장들을 수정하거나 또 기존의 입장을 반성하거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전화를 받은 이후로 위촉장을 받기 전까지는 과거의 발언들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아까 봤던 블로그에도 그대로 다 있고요. 모든 내용이. 기존의 SNS에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임명장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든 기자들 마이크에 질문을 받든 간에 저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을 생각으로 혁신위원장을 맡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큰 우려가 듭니다. 예. 아직 본인 과거 발언, 뭐 음모론성 발언 아니냐 당내 비판이 있는데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같습니다.